7강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가불이 나가면 이자를 받아야 되고, 이자를 안 받으면 법인세법은 이자 받은 거로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1065쪽에 중간에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이 중에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있다면 그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직원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구입하기 위해서 회사가 돈을 빌려준 정도, 그 정도는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이제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없던 규정이라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1067쪽에 로마자 3번에서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로 받아라. 양가로 이번에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당좌 대출 이자율로 한다. 그 중에 첫 번째 동그라미 1항에서 기억에서 보면 이 회사는 아예 차입금이 없어요. 금융 차입금이 없어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당좌 대출 이자율, 그리고 그 다음 쪽에서 1068쪽의 동그라미 2항에서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기로 한 날짜가 둘째 줄에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장기간의 대여금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당좌 대출 이자율로 계산을 해라. 동그라미 3항은 선택한 경우입니다. 선택한 경우. 자, 선택한 경우에는 여기서 3년 동안은 계속 당좌 대출 이자율을 써라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식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서식이요. 1082쪽을 보시면 이자율 선택, 아랍에서 1번 거기에 4줄이 있는데 지금 바로 읽어드린 겁니다. 자,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이지만 밑에 있는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칸은 우리 회사는 차입금이 아예 없어요. 특수관계자 외에는 차입금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중평균 이자를 못 구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좌 대출 이자율.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우리가 차입 대여를 하고 회수하기로 한 기간이 5년이 넘는 거, 그런 경우에도 당좌 대출 이자율로 해라. 아마 실무적으로는 발생 거의 안 할 거예요. 세 번째 칸은 발생을 거의 안 할 거로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선택한 거입니다. 자, 선택한 거는 한 번 선택하면 3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여기 가로 안에 보니까 2018년도 1월 1일 날 2018년도 귀속해서 선택을 했대요. 그러면 18, 19, 20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우리는 2017년도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까지 끝났죠. 그러면 2020년도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면 선택사업년도에 2018 대신에 2020 1월 1일서부터 21 22까지 들어가요. 2022 12월 31일까지는 무조건 여기 당좌 대출 이자율을 써야 한다. 이 칸 이렇게 체크할 때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3개 칸이요. 위에 있는 3개 칸은요. 세 번째 거는 그 장기로 빌려준 거. 이거는 건별이거든요. 건별이라서 차입금 여러 개 중에 그 건만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한 거는 차입금이 없는 회사가 여기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이제 매해 판단해 볼 사항이고요. 자, 가중평균 이자율은 원칙입니다. 원칙. 그 다음에 이제 1068쪽에 밑에 있는 가중평균 이자율 규칙 43조 1항, 이거는 이제 법인과 법인끼리의 거래 일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중점사항을 바로 보겠습니다. 1069쪽 중점사항. 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여법인이 A고요. 차입법인이 B예요. 차입법인이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지금 A, 돈을 빌려주는 법인은 4%가 이 회사의 차입금 평균 이자율, 4%짜리 쓰는 회사가 B에다 빌려줄 때는 지금 6%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B는 6%로 빌려왔는데 이 B가 제3자한테 빌려오는 가중평균은 또 6%라는 거예요. 6%. 그러면 A법인 입장에서도 더 비싸게 빌려줬으니까 부당행위가 아니다. B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 차입금보다 더 낮게 빌려왔으니까 부당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거 볼게요. A는 3.5%고요. B는 외부에서 빌려오면 3%예요. 그런데 4%를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원래 부당행위가 아닌데 B 입장에서는 부당행위예요. 더 비싸게 빌려왔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빌려주래요. 당좌대출 이자율. 당좌대출 이자율로 안 하면 A법인 입장에서는 자기네 거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당좌대출 이자율과의 차이, 당좌대출 이자율이 4.6%니까 그 차이를 입금 상입하겠대요. 자, 그 다음에 B법인 입장에서 보세요. B법인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빌려오면 B 입장에서는 지금 세법에서 당좌대출 이자율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왔으니까 부당행위는 아니다. 지금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의할 사항입니다.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서. 자, 내 거보다는 비싸게 빌려줬어도 상대방의 차입금보다는 높다라고 하면 내가 빌려오는 차입금보다는 높게 빌려줬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높은 거거든요. 그 회사 차입금보다. 네, 그랬을 때는 그 B는 부당행위 4.6%, 4.6%를 기준, 양쪽 다 4.6%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게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5번.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으면 일단 상계 처리하는 거는 뭐 기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약정이 없다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상계할 수 있으나 그 가지급금에 대한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산한 경우에는 그 미수이자는 입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동일인에 대한 가수 가지급금은 상계 처리. 그렇지만 상계 처리하지 말라는 약정이 있으면 못한다. 그게 이제 1항의 셋째 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이자하고 가불하고는 대체하지 않는다. 미수이자는 반드시 예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사실은 그 돈이 그 돈인데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가불 나갈 수도 있는데 자, 1072쪽에 회수 지연 처리. 그 약정이자가 안 들어온 거예요. 약정이자가 안 들어오면 또는 가불이 안 들어오면 이거든요. 자, 동그라미 1항.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그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 상여 처분한다.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미수이자는 이자 발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1년 내에 들어와야 된다. 다만 1년 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그 소멸일에 소득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A 주식회사의 갑씨가 대표였어요. 근데 이분 가불이 3억이나 있어요. 3억이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바뀌어요. 바뀌면 변경이 되면 이 돈을 입금시켜야 되는데 입금시키지 못하면 이 돈은 상여 처분하잖아요. 상여 처분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변의 가지급금, 새로운 가지급금, 그래서 이거는 갑씨 거고 이거는 을씨 거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채권 채무 승계 계약서를 써서 이거를 내가 지금서부터 갚겠다. 너는 회사에 갚은 거로 한다. 이렇게 해서 채권자가 바뀌어야죠. 채권자가 특수관계가 소멸되면 상여 처분 당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특수관계가 그러면 회사 이제 이런 경우는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거고요. 회사가 계속되는 경우, 회사가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계속 사업은 서류상이고
중간에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고 원래는 회사가 마감이 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폐업 사업자 등록, 해산 등기, 청산 등기. 근데 보통의 경우에 여기까지 하고 말거든요. 그럼 여기 간주 해산, 이거 이제 방심할 거니까, 방치할 거니까. 예,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 해산, 그러니까 이제 간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간주해버리는 거. 여기까지 가면 이제 해산인데, 우리 세무서는요, 여기까지 안 가고도 이 폐업 상태로만도 시간이 흐르면 이거를 사실상 청산, 해산 이런 회사로 보고 입금 이렇게 상여처분 당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몇 강에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2019년도 거로 할게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자 결산에 대한 행위, 이 행위 날짜를 아마도 2월이나 3월쯤에 해서 마감을 해서 3월 31일 날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때 날짜는 소급해서 12월 31일자로 2019년 12월 31일자로 차변의 미수금 인정이자 5천만 원, 약정이자 회계 처리했다는 건 약정서가 있는 거 전제, 이자 수입 이렇게 5천만 원 여기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거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차변의 예금 5천만 원, 대변의 미수금 5천만 원 이렇게 현금 처리를 같은 2019년도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유는 이 계산 자체가 12월 말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는 약정서를 갖다가 이걸 쓸 때 약정서를 다음 연도 세법에 맞춰서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입금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분계가 2020년도 12월 말쯤에 꼭 말일은 아니어도 말쯤에 예금과 미수금 처리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약정주의이기 때문에 얘는 입금 불산이 5천만 원 유보 처리하고요. 그 다음 요때 가서 다시 입금 산입 5천만 원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매 반복하는 거예요. 매 반복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방심하고 안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세무서에서 귀속이 틀렸다고 시비를 하면서 이거를 다 불인정하면서 이렇게 소급해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위로 올라가다 보면 경정 청구할 수 있는 하나 연도는 꼭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손해를 따라서 미수이자에 대한 귀속은 어쩔 수 없이 약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올해 거에 대해서는 몽땅 입금 불산입입니다. 입금 불산입이고 다음 연도에 입금 산입이고 2020년도 귀속에 대한 2분기에는 또 입금 불산입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74쪽에 회수 지연에 대한 상대방 우리가 돈이 안 들어와서 상여 처분한 거 그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않는다. 발생주의로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까지 돈이 안 주면 니네 회사는 다시 셋째 줄에 다음 연도에 입금 산입하래요. 돈 줄 때까지. 돈 주면 다시 송금 산입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1075쪽에 로마자 8번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귀속 시기는 첫째 줄 끝에 얘는 비영업대금에 대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귀속 시기이다. 자, 잘 기억하시고요. 1077쪽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12월 말에 2020년도 거로 할게요.
12월 말에 2019 아니죠. 2019년도에 발생됐던 것을 입금 산입한단 말이에요. 입금 산입, 유보 감소 시켰잖아요. 금액은 제 맘대로 3천만 원. 그러면 원천 징수를 이날 해야 되잖아요. 12월 31일 날 원천 징수를 하고 1월 10일 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원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3천만 원의 27.5%. 그런데 이제 이자는 지금 법인하고 개인하고의 관계에서 개인이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자를 주는 거니까 27.5%를 띄고 줘야죠. 825만 원. 825만 원을 띄고 나머지만 2,175만 원만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개인이 원천 징수를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3천만 원 다 주고 그 다음에 법인이 원천 징수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개인이 납부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위임 수임 관계, 미수임 계약서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원천 징수 영수증에 소득자도 법인, 납세 의무자도 법인 이렇게 해서 법인이 이 받아놨던 돈에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월 10일 날. 근데 1월 10일 날 안 했다. 안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1월 10일 날 안 하면. 그러면 3월 31일 날 법인세 납부할 때 어차피 기납부세액이 안 나오잖아요. 기납부세액 안 나오고 이걸 원래는 납부하고 빼는 거니까 이건 안 내고 그냥 법인세 신고 다 납부했으니까 결국은 그 1월 1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대한 미납부 가산세는 있겠죠. 원천 징수 불이행 가산세 이거는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정도 기간이라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갔을 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준이면 알고 안 하는 건 문제가 없죠. 11번째, 1077쪽 11번째, 폐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동그라미 1항에서 법인이 그 폐업일에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인정되고 회수 가망이 없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해당 법인의 폐업일에 분유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거는 뭐 괜찮다 이렇게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업이 사업자 꼭 그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도 사실상 폐업으로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럼 뭐 장기간 매출 매입이 하나도 없다가 한 2년 만에 폐업 신고를 딱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최근까지 영업이 있다가 지금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럼 바로 해산으로는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실상 해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상 해산. 그리고 회수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자. 17번에 1078쪽의 17번 회수 지연된 외상매출금 가지급금 여부. 외상매출 채권이요 장기간 안 들어와요. 장기간 안 들어오면 그걸 가불로 보려고 해요. 특수관계자 채권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회사에서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가 적극적으로 설명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설명이 어려우면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면 가불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80쪽에서는요. 이건 사례예요. 사례라서 이 회사는 그 박스의 우측에 가불이 나갔는데 가불이 나간 게 아니라 가불 발생 시점의 차입금이네요. 가지급금이 나갈 때 차입금 현황이 5억, 그러니까 차입금이 5억짜리가, 그러니까 6%의 이자를 내는 5억짜리가 있고, 또 4%의 이자를 내는 2억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 이자가 있고, 특수관계자한테 차입한 게 있는데, 가중평균 구할 때 채권자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하고요,
특수관계자 차입은 이거는 빼고 우리가 가중평균을 구합니다. 가중평균을. 그래서 가중평균 이자율은 동그라미 1항에 밑에 해답 동그라미 1항에 둘째 줄에 보면 5억 곱하기 6%, 2억 곱하기 4%, 1억 원 곱하기 7% 이걸 계산을 다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4,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4,500만 원. 자, 이자율을 곱한 시점에 가지급금이 4,50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이 회사 차입금은 지금 이자를 계산하니까 500만 원 나왔는데 100만 원 단위로 이 회사 차입금은 지금 8억 원이거든요. 8억 원. 그래서 이자율은 5.625%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중평균이에요. 이게 가중평균인데, 자, 여기 8억 원. 차입금 제가 이제 여기 원금으로 돼 있지만, 우리는 이제 실무에서는 원금으로 안 하고, 다 이제 적수로 합니다. 차입금이 이제 계속 변동하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이 회사의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 양가로 2번. 이 회사는 가불이 어떻게 나갔어요? 1억 원. 거기 첫 번째 자료 1번 박스 밑에 바로 2번이 있어요. 가불이 7월 2일날 나갔대요. 1억 원이. 그래서 그 1억 원을 우리는 양가로 2번에서 1억 원을 183일 동안 썼어요. 적수. 곱하기 평균 이자율, 가중평균 5.625%. 그래서 이렇게 인정사유가 나온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잘 또 응용을 하시겠지만 의도적으로 3%짜리로 만들고 싶다. 3%짜리. 그러면 뭐 이거를 어거지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뭐 잘하면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불을 나갈 때 가불 시기를 잘 보는 거죠. 그 시기는 우리 회사 차입금이에요. 우리 차입금에 우리 회사가 지금 6%짜리를 쓰고 있는데 6%짜리 쓰고 있는데 우리는 저기 그 4%짜리로 바꿀 수도 있고 이제 이자가 떨어져서요.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자, 못 바꾼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저기 이 차입금을 얼른 여력이 있다면 상환을 해요. 뭐 5월 2일 날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환한 날 돈이 나가요. 가불 5월 2일 날. 그러면 없어요. 차입금이 없어요. 상환했으니까. 그러면 차입금이 없으면 4.6%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자 5월 3일 날 다시 차입을 해요. 차입을 하는데 이자율은 떨어뜨리지 못하고 6%다. 그러면 가불 당시로 따지니까 가불 당시엔 차입금이 없어요. 그러면 당좌대출 이자율로 한다. 이제 라든가 아니면 우리 회사 차입금 이자율이 높은 거 낮은 거 있는데 새로운 차입금을 얻어야 된다. 새로운 차입금. 이건 기존 차입금. 그러면 새로운 차입금을 얻고 나서 가불하는 게 이게 가중평균하니까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이자율을 여러분들이 봐서 이제 가불이 나가는 시점에 이 가중평균 이자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회사는 1083쪽에 이만큼의 가불이 나갔어요. 가불. 여기 보면 1억 원이 나갔고 2천만 원 또 나갔고 3천만 원 회수했고 5월 5일 날. 그래서 기말에 8천만 원이 있는데 이 1년 365일이지만 2020년도는 366일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일수를 계산해요. 계산하니까 우리가 1억일 때는 100일, 1억 2천일 때는 25일간 이 적수를 구해서 토탈 적수 345억 2천만 원 이만큼의 적수가 생겼고요. 이거는 다시 갑지서식으로 와서 좌측에 4.6%로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하는데 17항란에 회계 처리한 금액이 없다. 회계처리 금액이 없다. 그러면 얘는 회계 처리 안 했으면 얘는 전부 다 상여 처분해야죠. 그렇죠? 네, 회계 처리했으면 이자를 받겠다는 의도고
회계 처리 안 했으면 조정해서 상여 처분해야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마쳤습니다. 17강 이렇게 간단하게 끝냈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18강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